50년을 함께 산 남편 김영감이 죽었다. 사람들은 모두 고생 많았다며 위로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고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한 적은 처음이었다. 영감은 생전에 나 없으면 어떻게 살 거냐고 자주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정말 두려웠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은행 업무도, 집안 대소사도, 심지어 전화 요금 내는 것도 모두 영감이 했었다. 나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만 했을 뿐이다. 5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관 속에 누워있는 영감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마치 50년 동안 연기를 해온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온 기분이었다. 딸 수진이와 아들 민수가 양옆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슬픔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게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걸까?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 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없었을까? 항상 누군가의 뒤를 따라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왔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집과 예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푸른 꿈 보육원에 기부한다고. 딸 수진이 놀라 물었고 변호사는 전체 재산의 30% 정도라고 답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리는 소리였다. 푸른 꿈 보육원. 남편은 그곳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나는 남편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나는 정말 남편의 아내였을까? 아니면 그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이었을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푸른 꿈 보육원.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남편은 언제부터 그곳을 후원했을까? 왜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을까? 5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인데 나는 그저 집안일만 하는 하녀였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다. 이미 늦었다. 남편은 죽었고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70살 할머니일 뿐이었다. 처음 열어보는 남편의 서재였다. 살아생전 여자가 남자 서재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며 막았던 곳.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서랍마다 쌓여있는 서류들, 통장들, 그리고 편지들. 오래된 편지들이 든 상자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를 펼쳐든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호정아,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강호정,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평생 친구라고 했던 그 여자. 그 모든 게 연기였다. 그들은 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고 나는 한편의 코미디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더 많은 편지들을 읽었다. 20년, 30년, 어쩌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금순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 마음은 너만을 향하고 있다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좋은 사람, 그게 전부였나?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그저 좋은 사람이었을 뿐인가? 사랑받은 적이 없었나?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한 적은 처음이었다. 아니,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처음이었다. 기계적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 수진이가 들어와 아침을 드셨냐고 물었다. 나는 너희들은 아버지 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수진이는 그저 아버지 뜻이 좋으신 거 아니냐고 했다. 좋은 마음? 내 딸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다른 여자에 대한 사랑 말이다. 수진이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그 자상함은 나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처음 보는 곳인데 낯설지 않았다. 남편의 돈으로. 아니, 우리 가족의 희생으로 지어진 곳이니까. 내가 시장에서 10원, 20원 아끼며 장을 봤는데 그 돈들이 여기로 흘러들어갔다. 입구의 명판을 보았다. 이사장 강호정.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한 번도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조연이었을 뿐이다. 아니, 조연도 아니었다. 그저 무대 뒤에서 소품을 나르는 스태프 같은 존재였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강호정은 여전히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영감님 일로 놀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차분히 보육원 운영하시느라 바쁘셨겠다고 대답했고 그녀는 영감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 슬픔을 봤다. 남편을 잃은 나보다도 더 깊은 슬픔을.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유령처럼 살아왔다는 걸. 70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내 선택으로 한 일이 몇 개나 될까?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였고 아이 낳는 것도 당연한 의무였고 살림하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었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 박금순이라는 사람은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저 김영감의 아내 수진이와 민수의 어머니라는 역할만 있을 뿐인가? 가족 사진들을 보며 앉아있는데 민수가 들어왔다. 혹시 유언장 번복할 생각이냐는 물음에 나는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민수는 내 혼자 살아갈 돈을 걱정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재산 걱정만 할 뿐. 나는 그저 기능이었다. 밥하는 기능, 빨래하는 기능, 청소하는 기능. 다시 서재에서 편지들을 뒤졌다. 더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유언장에 나온 재산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았다. 비밀 계좌들까지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전체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왜? 나를 믿지 못해서. 아니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강호정에게 주려고 했던 걸까? 손이 다시 떨렸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 계좌들은 모두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공동명의자가 누구냐는 물음에 은행원은 강호정님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내가 쓸 수 없다니. 남편은 죽어서까지 나를 강호정에게 묶어두었다. 은행을 나오며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힘없이 계단에 앉아 있는데 이웃 할머니가 다가와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산 걸까 물었고 할머니는 훌륭한 아내, 어머니로 사셨다고 대답했다. 그래.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그럼 박금수는 어디 있는가?
이제는 지겹다. 정말 지겹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와 민수가 함께 있었다. 수진이가 은행에 다녀오셨냐고 물었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맞다.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였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다. 50년을 속고 살았어. 너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강호정,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 재산을 보육원에 갖다 바쳤어. 가슴속에 쌓여있던 50년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시원했다.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다. 아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시원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박금순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70살이지만 상관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나. 내 인생을 찾을 때가 온 것이다.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70살 할머니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오랜만에 박금순이 깨어난 것 같았다. 김영감의 아내가 아닌, 수진이와 민수의 어머니가 아닌, 진짜 박금순이 깨어났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나 자신이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다. 변호사는 유언장 자체를 번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내게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자. 그는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한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되찾다. 내 인생을 되찾는 일이었다. 50년 동안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는 거다. 돈만이 아니라 내 존재감도, 내 자존심도, 내 인생도 모두 되찾을 것이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나는 편지 봤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편지요? 라고 어색하게 물었고 나는 영감이 당신한테 쓴 편지들, 50년 동안의 편지들 말이에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떨어졌다. 우아함도 친근함도 모두 거짓이었다. 진짜 강호정의 모습이 드러났다.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거짓말을 준비하는 모습이 50년 동안 나를 속인 그 모습이 그녀는 아무 일도 라며 변명했지만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럼 내 남편이 왜 평생 모은 재산을 당신 보육원에 갖다 바쳤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선한 마음이라며 당황했고 나는 분노하며 말했다. 선한 마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한 마음 아니었나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었다. 눈치 보고 참고 이해해주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70년 동안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싸울 힘도.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다. 강호정의 가면을 벗겨줄 시간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기자가 보육원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냐고 물었고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문제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재산을 편취한 거예요. 집에서 TV를 보니 뉴스에 내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푸른 꿈 보육원 재정 의혹과 고인의 부인이 제기한 충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 수진이는 놀라며 왜 기자들한테 그랬냐고 물었고 나는 담담하게 숨길 이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민수는 우리 체면을 생각 안 하냐며 화를 냈다. 체면. 50년 동안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더니 이 꼴이 됐다. 이제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증인석에 섰다. 검사는 남편과 강호정의 관계를 언제 알게 됐냐고 물었다. 나는 또렷하게 답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요. 50년을 속고 살았습니다. 법정에서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고 힘있었다. 진실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7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했다. 이것이 진짜 박금순의 목소리였다. 재판에서 이겼다. 숨겨진 재산도 되찾았고 강호정의 위선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은 것이다. 나는 도망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 집은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보금자리다. 남편 때문에 떠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이제 진짜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이다. 집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다. 50년 동안 남편 취향에 맞췄던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갔다. 벽지도, 커튼도, 가구 배치도 모두 내 마음대로. 이제야 진짜 내 집이 된 기분이다. 아이들도 놀라워했다. 엄마가 이런 취향이 있었냐고. 나도 몰랐다. 50년 동안 숨어 있었으니까. 상머리에 앉았다. 50년 동안 남편이 앉던 자리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아이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이제는 엄마에게 중요한 일들을 물어본다. 집안 재정도, 명절 계획도, 손자 교육도 모두 내가 결정한다. 이게 진짜 어머니의 자리구나. 5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집안의 모든 일을 내가 관리한다. 통장도, 보험도, 심지어 투자까지. 알고 보니 내가 숫자에 밝았다. 남편이 숨겨놨을 뿐이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손자를 키우는 일도 즐겁다. 예전에는 그냥 밥 차려주고 돌봐주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교육을 시킨다. 인생을 가르쳐준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특히 손녀에게는 꼭 말해준다. 여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내가 유명해졌다. 남편에게 속은 것도, 재산을 되찾은 것도, 법정에서 싸운 것도 모두 소문이 났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럽다. 다른 할머니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참고만 살 필요 없다고. 여전히 밥은 내가 한다. 빨래도, 청소도.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다. 가족을 돌보는 건 내 역할이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역할이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감사해야 한다. 강호정은 보육원도 잃고 명예도 잃었다. 동정심이 들 법도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50년을 속인 대가를 치르는 거다. 나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 남편의 서재를 내 서재로 바꿨다. 이제 이 집의 모든 재정을 내가 관리한다. 투자도, 보험도, 세금도 모두 내 손안에 있다. 알고 보니 내가 남편보다 더 꼼꼼하고 신중했다. 50년 동안 왜 나를 믿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명절이 두려웠다.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가족들이 함께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나는 총지휘관이고 가족들은 내 지시를 따른다. 이게 진짜 어머니의 권위다. 온 가족이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수진이는 나무를 묻히고 민수는 상차림을 준비하고 손자들은 설거지를 돕는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때는 내가 모든 걸 혼자 했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다. 친척들의 시선이 다르다. 예전에는 그냥 영감댁이었는데 이제는 박금순 어른이다. 법정에서 싸운 이야기,
재산을 되찾은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모두들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본다. 이게 진짜 어른의 대접이구나.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조용하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이 집은 이제 진짜 내 집이다. 50년 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는데 이제야 주인이 됐다. 내일이면 또 손자가 올 것이고 수진이가 반찬 얻어갈 것이고 민수가 용돈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이다. 내 권한으로, 내 판단으로 황혼이 지고 있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이 집의 진짜 어른이다. 진짜 어머니다. 진짜 할머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내 자리를 찾았다. 박금순이 아니라 이 집안의 어른 박금순으로 말이다.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다. 돈이 아니라 존경을, 사랑이 아니라 권위를, 자유가 아니라 진짜 가족 안에서의 자리를